자, 그럼 이제 오늘 저녁 방송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는 그냥 별 큰 그런 거 없이 그냥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다우지수가 0.8%좀 빠졌죠. 나스닥은 뭐 그냥 보합에서 끝났고요.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뭐 특정 종목이 뭐 크게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좀 오른 게 있으면 떨어진 거 있고 뭐 그냥 끝났어요.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유럽 증시도 보시면은 독일 증시 마이너스 2% 떨어지긴 했는데 그냥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특별하게 크게 변동성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를 보시면 어제 마이너스 2%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뭐 큰 이건 없었다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를 잠깐 볼게요. 코스피 쪽을 보면은 3일 동안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이렇게 끌어내렸거든요. 저도 이걸 보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전문가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는 척을 하는데 지금은 그러면 안 돼. 네. 있는 그대로 회원들한테, 그리고 여기 제 방송 이제 경청해 주신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이렇게 헤쳐나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둥,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안다는 둥 얘기하면 그거는 그냥 무당이야, 무당. 응? 돌팔이거나, 그지? 네.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도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습니다. 왜냐면 8월달하고 이제 9월달에 이제 여기 지수가 하락할 때 여기 되게 세게 하락을 했잖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때 급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엔비디아가 잠깐 폭락을 했었고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경착륙일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폭락을 시켜서 그때 아주 아수라장이었어요. 그때는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같이 빠지고 흔들고 막 그랬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은 보시면 아까 독일이랑 보셨고 코스피가 이만큼 떨어져서 8월달 저점까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저도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거래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 늘 말씀드리죠. 근데 거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이거는 좋게 해석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사줬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일본을 볼게요. 일본 증시 오늘 1.6% 빠지긴 했는데 잘 보세요. 8월달 저점이 여기에요. 일본은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반등도 세게 안 나왔는데 여기 와 있네. 중국은요. 중국은 8월달 9월이 저점인데 여기에요. 어쨌든. 근데 여기 있어요.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우린 여기 있고. 뭐지 이게? 아니, 중국 트럼프가 대중 강경파를 뭐 임명해서 지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졌다고 얘기하는 건 헛소리죠. 왜? 중국은 안 빠지는데? 어제 그 얘기 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대만을 보실래요? 오늘 마이너스 0.5%밖에 안 빠졌어요. 8월 저점이 여기인데 얘들은 여기 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한 군데 더 보여드릴까요?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증시가 시작이 되거든요. 호주 보세요. 호주가 땅은 넓은데 사람이 별로 안 살잖아요, 그죠? 8월 저점 여기, 오늘 마이너스 0.7% 빠졌어요. 뭐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네. 우리나라 다시 보시면 코스피가 이만큼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이상하죠, 그죠? 자, 뭔가가 이상할 때는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선생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러죠? 폭락인데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다른 데를 보라니까? 멀쩡해요. 우리만 그래.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하는 게 트럼프 트레이드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 같아서 그렇다면서요. 근데 유럽이랑 대만이랑 여긴 영향 없어요? 중국은 가장 영향이 클 거고 유럽도 영향이 클 텐데. 미국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무역과 경제 무역과 관련해서 심하게 괴롭히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랑 유럽이에요. 중국한테 뭐라 그러느냐? 너희들 우리 기술 훔쳐가고 잘 살았지? 돈 내놔 이거예요. 돈 내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가 방비 많이 뜯어갈까봐 그거 걱정하고 계시는데 중국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유럽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니들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잖아. 그리고 니들 잘 살잖아. 근데 이거밖에 못해? 돈 내놔. 돈 내놔 이거예요. 한국 복지로 이렇게 돈 많이 쓰는데 좀 올려야 되지 않겠어? 돈 내놔. 일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일본 마음에 들어. 너희는 돈 안 내도 돼. 아니에요. 일본을 째려봐요. 야 일본 돈 딱 그러면 일본은 바로 먼저 와요. 돈 좀 더 드릴게요. 외교는 잘한다니까. 대만도 딱 적고 들어가잖아요. 무기 사드릴게요. 우리도 미국 무기를 살 건데 시간 질질 끌면서 이상하게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당연하도록 하고. 예, 우리나라면 이렇게 빠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이거를 너무 공포심을 우리나라 언론들이 심어줘서 빠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너무 과하게 빠지는 거죠.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코스닥도 다 끌려 내려왔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다 무너졌을까요? 이럴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좀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보자고요. 코스피 쪽에 보시면 계속 얘기해드리고 있지만 삼성전자만 두들겨 팹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가인데 이게 이해 가십니까 이게? 누가 보면 삼성전자 부도나는 줄 알겠어. 2022년도 2년 전에 미국이 미친듯이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한꺼번에 막 0.5%, 0.75%씩 막 연달아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급락을 많이 했었죠. 그때 저점이 여기거든요. 세상에 여기를 깼어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리겠다고.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나 몰라다 나 모르겠다 이제 그 소리 하려고 방송 연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 얘기해 드릴 거니까 그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저 설명 못 하겠어요. 얘 왜 이렇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연일 곤두박질 치는지 설명을 완벽하게 할 사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용 회장도 삼성전자 고위 임원도 자기들도 황당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증시가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거 상황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심하게 빠졌는지 100% 정확하게 원인을 얘기해 줄 사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뉴스하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거 그냥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시간 낭비고 머리만 복잡해지실 거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걸 정확하게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이런 일을 벌인 사람은 알겠지.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안다고 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어요?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이거 왜 이러는지. 근데 의도는 뻔하죠. 자, 잠깐만요. 그냥 좀 뒤에서 하고. 삼성전자 많이 빠졌죠? 다른 종목도 다 무너지느냐?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이면은 다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를 보세요. 상승 추세입니다. 삼성전자만 과도하게 때렸지 여기 보시면 그냥 상승 추세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도 뭐예요? 하락 추세를 지금 하락 추세를 지금 벗어나서 바닥이라도 잡고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 많이 올라가고 조금 떨어지는 건데 뭐 이게 어때요? 현대차 조정을 좀 세게 받죠?
그래도 추세는 뭐예요? 예, 상승 추세예요. 이렇게. 기아도 그렇고요. 상승 추세긴 해요.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여기 뭐 KB금이 은행주 보세요.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은행주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국가 경제 뭐 외환위기 터질 거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그 외환위기가 올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은행주들이 폭락합니다. 우리 IMF 겪을 때 은행들 많이 망했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폭락해. 은행주들이 폭락하고 그러면은 진짜 이거 뭔 일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은행주도 멀쩡하잖아요. KB금융, 신한지주 멀쩡하죠. 네이버 얘도 더 이상은 안 떨어져요. 맨날 그냥 그죠?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안 떨어져요. 포스코 얘는 좀 떨어져도 돼. 철강주가 작년에 2차전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얘는 좀 떨어져야 된다고 봐요. 현대모비스 멀쩡하죠. 그냥 우상향이잖아요.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삼성물산 예, 들었다 놓는 과정이잖아요. LG와 2차전지 넘어가고 네. 고려에는 패스. 메리츠 금융주주 멀쩡하죠. 삼성생명도 멀쩡하고요. 하나라 에어스페이스도 멀쩡하고 현대중공업 당연히 멀쩡합니다. 삼성 SDI는 힘들어하는 건 얘는 참고하시고 네. 거의 대부분 멀쩡해요. 뭐가 문제냐 이거야.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죽으라고 때린다니까요 지금. 왜? 위기래요. 근데 전세계 반도체 회사 중에서 왜 삼성전자만 위기인데? 사람들은 이재용 씨가 뭐 잘못했다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데요? 얘기해보세요. SK 최태원 회장은 바람 펴갖고 지금 회사가 지금 잘못되게 생겼는데 그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어? 맞잖아요. SK하이닉스가 폭락해야지 왜 삼성전자를 때리는데? 삼성전자 이재용 씨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뭐가 구체적으로 문제인지 얘기 좀 해달라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얼버무립니다. 그냥 삼성이 싫은 거야.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대부분은 그래. 대부분.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집요하게 때린다 이거죠.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내일 지나보면 알아요. 정말 옵션 만기일까지 증시를 이렇게 우리나라를 일부러 박살내서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려고 했는지는 내일 옵션 만기일 끝나보면 알겠죠. 내일이 또 하필이면 또 수능일이랑 겹쳐가지고 오후 4시 4시 반에 끝나거든요. 1시간 늦게 시작해서 1시간 늦게 끝나니까 내일 오후 4시 반 넘어가면 알겠죠. 누가 사기를 쳤는지.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이건 아닙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제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지는 건데 그냥 트럼프 트레이드가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참고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사기꾼 있죠.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어떻게 사기를 치죠? 왜 TV 보면은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사기 범죄단 뭐 잡았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저런 걸 왜 속아? 뭐 이런 거 있죠. 아니, 바보들도 아니고 저런 걸 왜 속지? 근데 사람들이 속잖아요. 근데 속일 때 그게 방법이 비슷하더라고요. 처음에 계속 이제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안 넘어오니까 계속 이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가 점점 열리면서 그 말을 믿게 돼요. 근데 말로만 해서는 안 넘어오거든? 그러면 실제로 뭘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금 보장, 뭐 투자 사기 많잖아요. 뭐 어디 뭐 다단계 이런 것처럼 처음에 이자를 뭐 한 달에 5% 주겠다. 한 달에 5%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년에 은행에다 돈 넣어놔도 2, 3%밖에 안 되는데 5% 준다는 거야 매달. 반신반의하니까 처음에 돈을 조금 넣죠. 근데 처음에는 그 이자를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다가 이제 믿을만 하니까 돈을 확 집어넣으면 돈 떼먹고 도망가죠. 대부분 그렇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기칠 때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자꾸 얘기를 흘려서 믿게 만들고, 그리고 처음에 보여줘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뭐 불법 리딩방이나 주식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도 뭐냐면 자꾸 뭘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속는다고. 저는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아예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잖아, 저는. 사기치는 애들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맞죠? 이것도 뭐냐면은 이걸 이제 이쪽 와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10월 초부터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 있었어요. 그 보시면은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달러 인덱스인데 10월 초부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그런 게 맞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위험한 거 아니야? 무서운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겁에 질린 거거든요. 그때 그래서 해리스가 된다라고 언론에서는 떠들어대지만 돈의 흐름을 보면 트럼프가 되는 걸로 베팅이 되고 있다. 그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맞췄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지금 또 오르는 거거든요, 지금. 네. 트럼프 트레이드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공포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실제로 이제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주입을 시킨 거예요. 트럼프 되면 망한다. 이게 전 세계에서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래요. 왜? 언론한테 이렇게 세대가 돼 있거든.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트럼프 되게 싫어할 것 같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중일 삼국 통계낸 게 있는데 한 몇 년 된 거긴 한데 트럼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95% 이상이 트럼프를 싫어해요. 그게 3년 전인가 4년 전 통계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좀 낮아요. 중국이 제일 낮아. 중국이. 그러니까 한중일 중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세뇌시키기 좋겠어요. 트럼프가 되면 망한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보여준 거예요. 뭐 삼성전자를 두들겨 패면서 보여준 거죠. 봐, 망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얘기해드렸던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 무너지는 거 보세요. 네? 바닥에 이게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아닌데 막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오잖아요. 막 속출한다니까? 그게 거기서 왜 떨어지냐고. 나와요, 실제로 종목들이 그런 게. 응?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사기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우리나라만 이러거든요. 딴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이러니까 빨리 우리나라 주식을 버리고 미국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사라고 하거나 코인 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미국 주식 한번 보실래요? 고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미국장은 불장이다, 잘 간다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현실이 어떤지 보여드릴 테니까. 테슬라는 뭐 요즘에 잘 가죠. 일론 머스크. 네. 거기 말고 엔비디아 보세요. 트럼프 당선됐다 그래서 증시가 폭등했죠. 그때 하루 이틀 좀 오르고요. 횡보하고 있어요. 미국 주식이 불장이라고요? 뭐가 불장인데? 여태까지 못 갔던 애들은 많이 가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것들은 못 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지금 미국 주식을 사면 못 사겠어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거 사겠죠? 여기도 안 가요. 나 이 사람들 다 가가지고 다 물려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한다고 저 이상한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 주식시장에서 못 버티고 다 버리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 조롱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싸그리 다 물릴 겁니다. 제가 물렸으면 좋겠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들 안 한들 그 사람들 다 물리게 돼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기서 손해 많이 보고 피 질질 흘려서 미국으로 이민 가갖고 거기서 다 물리는 겁니다. 투자 이민이죠. 몸은 여기에 있지만 투자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죄송한데 그분들 다 물리게 돼 있어요. 얘들 가는 거 같으세요? 메타 2달째 이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올라가면 천만다행인데 내려오면 어떡하려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반대로 위기에 처해 있는 게 메타 CEO라잖아요.
알파벳 신고가 아니에요. 이게 구글이거든요. 아마존 신고가는 냈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돼. 왜? 아마존 CEO가 워싱턴 포스트 사주거든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 엄청나게 씹었거든. 네? 괜찮을란가 모르겠네요. 그죠?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계속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그렇게 두들겨 패는 이유는 내일 옵션 만기 끝나고 며칠 지나보면 알겠죠. 누가 그랬는지는 끝까지 밝혀지진 않겠지만 참 우리나라 언론도 문제가 많고 그 언론에 잘 속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문제가 많고 예. 불안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집어 던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뉴스 좋아하시는 언론, 저보다 언론을 더 믿으시는 분들 많으니까 제가 특별히 하나 갖고 왔어요. 기사. DS 투자증권에서 어떤 연구원 분께서 리포트를 하나 쓰셨는데 이 사람 말이 맞아요. 맞는 말씀 하셨길래 갖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트레이드 멈춰야 안정, 미국 금리 인하기 한국에 우려 크지 않아. 제목을 어렵게 써놨는데 보죠. 코스피가 2,500선을 내준 가운데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단락돼야 국내 증시가 힘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양혜정 DS 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고 차기 정부 관련 트레이드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필요한 거는 빼고 본론만 얘기할게요. 양 연구원은 수요가 만드는 미국 시장은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니 차기 정부 기대감으로 상승 중이라면서 반면 한국은 수요 시장의 정책 불확실성이 투자 시계를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뚜렷한 악재는 없으나 정부가 구성되면서 정책 윤곽이 드러나 불확실성이 거쳐야 한다면서 1차적으로 기대감을 반영해 크게 움직이는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단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맨 앞에 부분 뭐예요? 뚜렷한 악재는 없으나 정부가 구성되면서 정책 윤곽이 드러나서 그러니까 안개가 거친다는 얘기지. 트럼프가 이러는 거 아니야? 저러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그걸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언론이 조장하고 있고 근데 사람을 다 이제 딱딱딱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불확실성이 거쳤다. 안개가 거쳤으니까 그때 괜찮을 거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어제까지 그거 보여드렸죠? 트럼프 1기 때 11월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대기 한 달 전부터 그때도 똑같이 달러가 강세로 올라왔고 대통령 되고 나서 12월 달까지 그러니까 11월 달에 대통령이 돼서 12월 달까지 계속 달러가 올라갔죠. 그럼 그때 왜 그랬겠어요? 1월 달에 취임하기 전까지 주요 관리들을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인선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고 저기 지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국무장관 후보자 뭐 다 뽑고 있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끝나면 트럼프 트레이드 이것도 끝날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달러 인덱스가 그때까지 올라갔던 거고 저도 12월 달까지는 올라갈 거다. 그 얘기를 했던 거죠. 이분이 또 뭐라고 해놨냐면 그래야 경제지표나 기업 이익 등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도 트럼프 때문에 망한다 그 소리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경제지표나 기업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힘들어한다는 얘기예요. 지난 트럼프 1기 시기에도 정부가 구성되고 정책 윤곽이 잡히면서 한국 시장은 안정을 찾았다. 제가 여태까지 계속 해드렸던 얘기잖아요. 코스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지만 과거, 자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공화당 정부 시절 한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달러화만 하더라도 민주당 시기보다 약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때보다 공화당 정부, 특히 트럼프 때 달러가 약세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했던 얘기랑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아니면 같아요? 같은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또 이제 안 믿을까봐 여기 증권사 연구원분 얘기를 갖고 왔어요. 아울러 그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한국 시장이 항상 부진했지만 이제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로 들어섰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멈추면 금리 인하, 달러화 변화 같은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밑에 하나 붙여놨죠.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 미국은 올라갔지만 위에 게 S&P 100 지수고 밑에 게 코스피거든요. 근데 코스피는 못 가더라. 폭락은 안 했지만 여기는 뭐겠어요? 금리 인하 시기죠. 금리 인상기 때 미국은 날아갔는데 우리나라 증시 못 갔죠. 24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언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금리를 미국이 또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인다는 둥, 달러가 강세가 될 거라는 둥 헛소리 개소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미친놈의 언론들이. 제가 그 얘기 여태까지 계속 해드린 거예요. 지난주부터. 속지 말라고. 솔직히 이렇게까지 증시가 3일 동안 급락할지는 저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 데리고 오세요. 머리털을 다 그냥 다 뽑아버리게 그냥. 어디서 뻥을 치고 있어. 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이 양 연구원의 말씀을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또 스펙 있는 사람들 좋아하시잖아. 그죠? DS 투자증권 연구원이신데 제대로 써놓으셨어 아주 그냥. 네.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갖고 왔어요. 저도 뭘 보여줘야지 믿을 거 아니야. 그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기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사는 잘 안 나오는데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보여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겁에 질려가지고 지금 눈이 가려져 있다 그 얘기예요. 미친듯이 던진다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뭐죠?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주식으로 이제 돈을 많이 잃는 사람들의 돈을 못 버는 사람, 돈을 못 벌고 돈을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나고 손실 나는 이유가 욕심을 많이 내거나 겁을 많이 내서 그렇습니다. 욕심을 많이 내거나 겁을 많이 내서. 자, 겁을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무섭죠? 사고는 싶은데 보니까 싸요. 주가가 싸졌거든요. 사고는 싶은데 겁나서 못 사시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겁이 나서 손절하겠죠. 겁먹으면 둘 중 하나예요. 손절하거나 주식을 사야 되는데 머뭇거리면서 안 사요. 왜? 더 떨어질까봐. 패닉이 들어왔을 때는요, 절대 바닥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정도면은 싸다, 이 정도면 됐어, 대충 사놓고 휙 던져놔야지. 매일 그걸 쳐다보면서 내가 바닥을 한번 잡아보리라. 아이고, 네, 택도 없는 겁니다. 네.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수익이 안 나고 손실나는 사람, 두 번째 유형이 뭐라고? 욕심내는 사람. 팔아야 되는데 수익 났어요. 팔아야 되는데 끝까지 안 팔고 버티다가 음봉 맞는 인간들이 있어요. 가슴 아픈 얘기죠. 둘 중에 누가 많을까요? 네, 두 번째가 많습니다. 욕심내서 안 팔아요. 아니면 바닥에서 몰빵하거나. 바닥에서 몰빵하면 큰돈 벌 것 같죠? 바닥에서 주식을 100만원, 200만원어치만 사보실래요? 그 종목이 50%, 100% 올라가도 꿈쩍도 안 해요. 에이씨, 더 살걸. 이거밖에 못 사가지고, 에이씨, 팔 생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한 300%까지 가요. 돈 많이 벌어. 근데 한 종목에 한 1억, 2억씩 사잖아요? 5%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10% 수익 났다가 다시 한 5% 빠지잖아요. 그냥 죽으려고 그래 그냥. 그냥 조금씩 사서 돈 버시는 훨씬 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왜? 주식은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대. 선택과 집중 백날 해보세요. 망하지. 선택을 잘하고 집중을 잘하면 돈을 많이 버는 건 맞는데 거기에 꼭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망해요. 선택과 집중은 좋은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꼭 욕심을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셔야 돼요? 네, 겁먹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늘 하던 대로 계속 매수하시고요. 수익이 나면 바로 팔아버리세요. 응? 겁먹지 마세요. 우리나라만 빠졌잖아. 우리나라만.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손절 안 하고 버틸게. 근데 이 주식, 내 주식, 우리나라 지수 언제 올라올까요? 몰라요. 모른다고. 아는 사람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스승으로 좀 보시게. 몰라요. 얼마나 걸릴지. 일단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 게 맞으면 금방 끝날겠죠, 그죠? 근데 옵션 만기일 지나봐야 알지. 그거는. 내일 옵션 만기일이니까 지나보고 또 얘기하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일주일 안에 회복될 겁니다. 그냥 무당을 하라고 하세요. 무당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뭐냐? 확실한 것도 있어요. 확실한 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왜? 전 세계가 같이 빠졌으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얘도 올라와야 되고 쟤도 올라와야 되고, 그죠? 근데 우리만 빠졌거든요. 우리만 빠졌다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를 가능성이 높겠죠. 아까 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여드렸잖아요. 보니까 삼성 SDI하고 삼성전자는 차트를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근데 나머지는 어때요? 멀쩡하잖아요. 다 우상향이고 신고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코스닥 쪽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은 어떠냐? 코스닥도 똑같아요. 이게 일부러 건드린 것 같다니까. 지금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알테오젠 잘 가고 있잖아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얘네들도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그냥 계속 이 정도에서 있어요. 이 정도에 있잖아요. 떨어지면 또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 HLB 그냥 뭐 이러고 있어요. 크게 더 떨어지는 거 없어요 지금. 리가켄바이오 8% 급락했지만 신고가잖아요. 휴젤 신고가 나다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지수가 급락 안 나와도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클래시스 뭐 올라온 게 있는데 뭐 요 정도쯤이야 뭐. 얘네들 다 보세요. 다 우상향이에요. 예? 다 우상향이잖아. 엔캠 얘는 얘기했었죠. 얘는 조정받는 거라고. HPSP 바닥 잡고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삼천다운 제약 아름다운 조정 중이잖아요. 앞에서 많이 갔으니까 조정받고 있는 거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정도면 얘도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그죠? 리노공업은 얘는 맛이 간 거예요. 펩트론 신났어요. 여기는 파마 리서치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쪽의 대형주들이 꺾인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 이거 다 트럼프 때문에 우리 망한다 기사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사 2개 준비했는데 온통 이런 기사인 거예요. 트럼프 당선되자 한국 망했다. 이게요 우리나라 경제신문의 대표적인 한국경제에서 나오는 뉴스예요. 이게 나쁜 놈들이라 이놈들. 한국경제신문이 여기 나온 거예요. 이게 기사 제목으로 이딴 걸 써도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는 거라. 한심한 것들. 대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망했대. 트럼프 나쁜 놈이래. 망할 거래. 대책을 세워줄까요? 대책을. 여러분들 필리핀 있죠? 필리핀도 지금 난리 났대요.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 지금 쫓아낸다고 하니까 필리핀 불법 이민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리고 필리핀도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대요. 우리나라는 트럼프 욕만 하고 앉아있어 지금. 욕하는 거 좋아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저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손절을 하겠죠. 사야 되는데 안 사거나 반등 좀 나오면 잽싸게 팔겠죠. 왜? 도망가야지. 반등 심해도. 응? 그래서 도대체 그 많은 주식은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응? 도대체 그 많은 주식은 누구한테 넘어가겠냐 이거예요. 제가 어제 왜 옵션 만기일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물 잘 볼 줄 모르시죠? 어제 외국인이 현물을 때린 것보다 선물 때린 게 더 많았어요. 무서울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린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근데 코스피는 코스닥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늘진 않았잖아요. 근데 코스피 쪽을 보시면 거래가 엄청 늘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 물량 가져갔습니다. 누군가가 이 물량을 가져갔다. 그게 누굴 거냐 이거지.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가 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요즘에 현금이 많아가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걸 보면서 이건 기회야 이러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이 사람도 누굴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얘기 해드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 현상을 100% 설명할 사람, 100% 자신있게 얘기할 사람 없을 거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TV, 뉴스, 유튜브 보지 말라. 그 얘기 해드린 거고. 그리고 아까 그 DS증권 연구원이 쓴 보고서 보여드렸고. 그 사람들은 딱 근거가 없으면 그런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도 있고. 저도 같은 얘기 계속 해드렸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여기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그냥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급락했는지, 삼성전자가 왜 급락했는지, 얘가 왜 지수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만 급락하는지 모르시겠죠. 모를 때는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누가 가장 빨리 털리고 손절하고 손해보고 징징거리고 난리가 나냐면 이걸 어떻게 한번 돌파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이해 안 가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시장에서 애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애가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엄마 찾아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 종목들은 아무 이유 없이 올라온다는 그건 진리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대응 방법은 간단하다고. 예,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왜 떨어졌는지 100% 아시면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시고요. 근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저도 100%는 몰라요. 근데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니까. 항상 그랬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손실이 안 나거든요. 가만히 계시면 손실은 안 납니다. 수익을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네.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주식을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수익 난 게 있으면 바로바로 파세요. 오늘 저희 방에도 회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회원들한테 연락 온 게 없어요. 두 분이 연락 온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뭐 물어보실 게 있어서 연락이 온 거고, 주식시장이 급락해서 이제 힘들어 죽겠다, 그렇게 불안하다, 이렇게 연락 온 게 한 명도 없었어요. 우리 회원들 대단하지 않아요? 네. 우리 회원들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명도 없어 그러는 분이. 시장이 불안해서 미치겠습니다, 저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한 명도 없었어. 왜 그러겠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그런 회원들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회원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들 만기가 되잖아요. 재연장, 재결제 하셔야 되잖아요. 다 했어요 지금 현재까지. 이번 달에 결제할 분들 오늘도 그랬고 다 했다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재결제 하려다가도 뭐지? 폭락 나오는 것 같은데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회원들은 다 한다니까요 지금. 왜? 아는 거예요. 아유, 또 이러다가 또 뭐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겠지 이러면서. 근데 항상 맞거든요. 네. 일성건설 어제 우리 방 보유 종목이라고 했죠. 아침에 바로 때려버렸어요. 가든가 말든가 때려버렸다고. 아침에 일찍 매도 사인 돼가지고 오늘 19%까지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수익이 제가 추천한 매수가 기준으로 30% 넘게 수익 났어요. 최대. 최소 20에서 30%까지 수익 났다니까. 예, 물론 얘 빼고 나머지는 대부분 눌렸어요. 당연하죠. 지수가 저기 됐으니까. 네. 그래도 수익 나는 게 있으니까 바로바로 챙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한 2분만 더 할게요. 마저 듣고 나가세요.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좀 해보세요 그랬죠.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좀 해보시라고. 그죠?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종목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갔다가 어제 상한가 간 애들 있잖아요. 다시 내려왔거든요. 근데 어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또 AS를 해야지. 히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주머니에 왜 손 집어넣듯이 어제 양봉 나오고 바로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거래가 별로 없죠. 좋게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래요. 난강톡은 거래가 되게 얘는 좀 터졌거든요. 어제보다 좀 더 늘었는데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에 크게 급등한 게 없죠.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려왔잖아요. 17% 급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이 정도의 캔들이면은 거래량이 전일 대비 절반이나 3분의 1 정도만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래가 많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매집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이 팔고 나간 게 아니고 누가 거꾸로 샀다라고 의심이 돼요. 히림도 그런 차트고, 그 다음에 이화공영 있죠. 이것도 보시면 시초가 크게 띄우지도 못하고 바로 내려왔죠.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나쁘게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범양건영은 이 현상 나오고 오늘 아침에 21% 급등해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쭈루룩 다 끌고 내려갔어요. 거래 엄청나게 터졌고 끝난 것 같죠. 근데 시간에서 다시 상한가 갑니다. 아주 재밌게 하고 있어요.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끝났다고요? 끝나게 뭘 끝나? 그 하루 만에 끝날 것 같으면 제가 미쳤다고 어제 얘기를 했겠어요. 네. 그리고 SY 스틸텍 안 끝났죠. 살아있잖아. 오늘 같은 날 7% 거꾸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테마가 끝난 게 아니니까 잘 해보시라니까. 네. 어제 얘기 드렸잖아요. 급등해 있는 거는 공략하지 말고 바닥에 있는 거 사라고. 범양건영이 시간에 상한가를 갖고 멀쩡하게 올라간 게 있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잘 해놨어요. 어쨌든 어제 상한가 갔다가 음봉맞은 애들 TYM 이런 거 있잖아요. 농기계 거래 엄청나게 터졌죠. 전일 대비 4배 가까이 터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윗꼬리가 없거든. 보통 이 정도의 거래가 터지려면 아까 누구야 범양건영처럼 그 난리를 지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는데 거래가 많다? 세력이 팔아먹었다라기보다는 산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좀 해봐야 돼요. 물론 더 정확한 거는 앞으로 차트를 어떻게 만드냐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차트를 만들다가 세력이 수틀리면 그냥 끌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어쨌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자기가 본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는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 같은 때에 엔터주가 좀 갈 수도 있어요. 엔터주. 연예인 관련주 있잖아요. 엔터주라고 안 할게요. 연예인 관련주가 갈 수도 있어요. 왜일까요? 힘들잖아 사람들이. 웃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으세요. 힘들잖아요. 주시장도 개판이고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소주 관련주하고 막걸리하고 노래 관련주 있잖아요. 뭐 띵가띵가 뭐 이런 거. 네. 그게 엔터주지 뭐 옛날에. 그런 거 은근히 많이 갔습니다. 왜? 힘드니까. 웃지 마시라니까 진짜예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걸요? 네. 그러니까 그쪽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뭐 고생들을 많이 하셨고 오늘의 결론은 뭐냐? 사람들이 언론한테 휘둘려서 트럼프 트레이드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손절을 무지하게 하고 있고 그거를 누군가는 다 사들이고 있다. 네. 그리고 결국에 달러는 약세가 될 거고 트럼프는 돈을 많이 풀 거고 그 돈들이 우리나라에도 또 들어와서 또 갈 거란 얘기죠. 환율이 이 얘기 안 했다. 오늘 증시가 폭락했는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증시가 폭락하면 환율은 폭등해야 되잖아요. 환율 하락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설명 안 되잖아요. 응? 지수가 2.6% 폭락했으면 환율이 2.6% 올랐어야지. 예? 급락했어요, 환율. 둘 중에 하나는 가짜겠죠? 누가 가짜예요? 환율은 대부분 진짜예요. 지수가 가짜지. 네.
어쨌든 마음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땡겨다가 주식 사세요. 나중에 후회하시니까. 나중에 후회한다니까요. 아, 내가 저기서 주식을 살걸. 아, 그때 손절하지 말고 좀만 참을걸. 후회 엄청나게 하십니다. 그 얘기는 내일 또 해드릴게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후회하는지, 왜 지금 주식을 사고 또 들고 있어야 되는지, 왜 겁먹으면 안 되는지 내일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또 뵙죠. 네네. 자, 아무튼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모두 편한 밤 되십시오.